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방송에 이어서 오늘 12월 16일이죠. 16일 네. 발표한 부동산 정책과 네. 박원순 시장의 헛소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참 의미가 많은 날이에요. 지금 국회의사당은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그 중세 시대나 있었다는 네. 그 공성전이 지금 또 현재 정문은 통과한 것 같고요. 예. 이제 건물 앞에서 예. 경찰과 대치 중인 것 같은데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그렇다고요. 네. 뭐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올바른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과거 정권에 좀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네. 뭐 군사 정권도 있었고 하니까 네. 근데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어떤 아수라장이 된 상황은 좀 없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저는 뭐 사실은 양쪽 다 비하하는 발언을 평소 때 자주 하는데요. 예. 뭐 양측 다 태극기 부대건 뭐 문쿨 오소리건 예. 양측을 다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예. 한편으로는 좀 딱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너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다. 예. 오히려 그들이 예. 예,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예. 그 노인들이 예. 태극기를 들고 예.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예. 그 큰 이벤트가 예. 과연 국민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오히려 좀 뭐 정치인들의 밥그릇들을 지켜주기 위해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은 또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찝찝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예. 하여간에 뭐 오늘 이런 아수라장이 속에서 또 네.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그렇죠. 또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이제 뭐 종부세를 또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종부세를 그러니까 늘리고 종부세를 늘리고 보유세를 늘린다라고 예.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저는 예. 이게 집값 대책이랑 예.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 이제 세수도 법인세도 많이 네. 빵꾸가 나고 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지 예. 더 걷겠다는 거지 예. 이게 결코 집값 안정을 시키겠다는 의도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최근에 뭐 지방자치 그 단체에서 네. 뭐 각종 범칙금도 좀 많이 하고 네, 뭐 연말에 이거는 뭐 이것저것 미세먼지도 우리 탓이라 경유차 단속도 하고 있죠. 예, 예, 세금을 많이 이제 걷기 위해서 네, 세금과 벌금의 나라가 됐습니다. 예, 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머릿속에 다들 박혀 있게 됐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자 있으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많이 부자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상식처럼 통하는 사회가 됐어요. 근데 이게 상식입니까? 저는 좀 약간 예, 달라요? 저는 좀 또 좀 많이 벌었으면 예. 그러니까 비율로 일정 부분은 좀 더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또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제 쪽에서는 예. 국가의 돈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한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정적인 재화 안에서 예. 어떤 특정한 계층들이 이제 많이 가져가게 되면 물론 예. 그들이 노력하고 예. 그들이 가진 기술과 예.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예. 돈을 더 가져가는 부분은 있는데 예. 또 그들이 그만한 노력으로 많이 가져가서 예. 그와 비슷한 노력을 했어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조금 세금이라는 게 제대로 쓰인다는 전제 하에서는 예. 그 돈들이 다시 한번 세금이 거쳐서 재분배가 되어서 예.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 예. 조금 힘든 사람들에게 예. 약간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예. 혹은 자립할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예. 저는 그런 부분은 저는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뭐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실제로는 사회주의자예요. 지금 이러고 있지만 네. 사실 그 말씀에는 동의는 하는데 네. 이제 그 세금이라는 게 지금 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네. 쓰여지는 걸 보면 그게 엉망이라 예, 문제인 이제 거죠. 단순히 뭐 네. 일자리 창출한다고 50몇 조 뭐 공중에 날려 먹었잖아요. 아유, 어떤 지역에서는요, 예. 저기 몸 파시던 분들, 예. 문신 지우는 비용도 세금으로 지원해줬어요. 뭐 최근에 들어보니까 뭐 이제 1인 가구 애완동물도 뭐 1인 가구가 아니죠. 여성 1인 가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 1인 가구요? 네, 여성 1인 가구. 그럼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세금이 쓰이고 있는데 뭐 그들로서는 뭐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예, 이게 뭐 지금 도대체 세금 내면서 욕먹고 네,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서 욕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욕먹고 국가에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는 면에서는 예. 탈세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예, 예. 네, 탈세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내가 버는 거에 대해서 네. 상당히 많은 수의 세금을 내요, 저희가.
그렇죠. 그 세금을 내고 있고 예. 그 세금을 내는 와중에서도 내가 대출을 받고 뭘 했건 간에 예. 그것이 뭐 상속이 되었든 간에 예. 내가 집을 소유하게 되었고 예. 그 집값이 예. 문재인 정권 덕에 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죠. 네, 내가 올린 게 아니에요. 내 집값을 내가 5억에 집을 샀는데 예. 난 이걸 20억으로 팔아야지 이렇게 해서 20억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뭐 수요- 정책과 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내 집값이 올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돈을 더 많이 내려요. 예. 이러고 있는데 넌 나쁜 새끼야라고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넌 강남에 집 있는 나쁜 새끼. 이게 우리 6.25 전쟁 때 예.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이 악덕 지주 그러고 축하문고 그렇죠. 찌른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은 그래서 뭐 개인적인 사지만 뭐 6.25 때 저희 외조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악덕 지주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악덕지주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또 그때는 그렇게 네.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도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예. 죽창으로는 못 지르니 예. 말로 죽이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렇죠. 뭐 법으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고. 세금이나 이런 걸로 좀 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사실은 그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정도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네.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만큼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지금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라고 해서요. 어디 회사 사장님들만 얘기하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기업에 뭐 대한민국 10대 기업에 부장급 이상만 돼도요. 예. 세금 굉장히 많이 내세요. 그렇죠. 과장급만 돼도 세금 꽤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네. 일반적인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부가세 내시잖아요. 네. 또 뭐 일반 직장인들도 네. 뭐 원천징수 해가지고 따박따박 또 유리지갑이라 해가지고 네. 다 세금 내고 계시는데 이게 갑자기 세금 비기로 빠졌는데 날 나온 김에 예전에 한번 무상급식 얘기 나오면서 예. 뭐 어려운 친구들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도 같이 밥 좀 먹겠다는데 무상급식을 하는데 예. 내 새끼는 돈을 또 내고 밥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세금을 내는 걸로 예. 내가 국가에는 의무는 끝났으니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같이 받아야 되는데 넌 세금도 많이 냈는데 세금 내고 나서도 돈이 있으니 넌 씨발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세금을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금을 낸 이후에 국가에서 해주는 서비스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차별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예. 그냥 세금 더 걷겠자고 하는 짓이지. 아니 뭐 종부세를 올리고 그 종부세 기준도 사실은 노무현 정권이 네. 지금 정권이 3번 바뀌었잖아요. 네. 노무현 이후로. 네. 근데 그때 9억 했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사실은. 서민들이 그랬어요. 9억 정도 있으면 9억짜리 집 하나 있으면 그래. 예. 세금 좀 더 내도 돼. 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지금 9억이면 서울에 그냥 빌라도 9억이에요. 뭐겠죠. 좀 비싼 서울에 빌라. 예. 연간한 좀 괜찮은 지역에 빌라 좀 신축 빌라나 이렇게 들어가도 예. 8, 9억씩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가 노무현 정권 때 예를 들면 집을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샀다고 가정을 해서 5억짜리 집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 집이 15억이 됐습니다. 만약에 15억이 됐는데 저는 그냥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그냥 15억이 됐다고 남들이 얘기를 해요. 네. 아직 자, 내가 판 것도 아니고 내 예. 돈 내 주머니에 15억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15억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이윤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뭐 집을 가짐으로써 굉장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지금 현재 보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팔 때 또 양도세라는 것도 걷어요. 네. 자, 양도세라는 거는 뭐 차익이 남았으니까 걷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금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의 어떤 그 갭을 메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억에 사서 15억에 팔아도 저는 15억짜리 집을 다시 산다고 해도 예전에 5억짜리 집의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같은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개인한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한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그냥 기존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평 이동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이런저런 세금을 걷어들임으로써. 네.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사는 질만 유지를 하고 싶은데 국가가 그 삶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세금으로서 계속 부과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이 발생도 하지 않는데 네. 물론 뭐 임대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의 재산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국가가 보존해 줍니까?
만약에 IMF처럼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집값이 뭐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럼 국가가 그동안 세금 기준으로 걷어들였던 기준의 그 과세 기준 금액만큼 네. 국가가 뭐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뭐든지 다 개인의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뭐 투자든 본의 아닌 투자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집을 네. 마련했던 간에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계속 세금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고 네.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건지. 왜냐하면 집을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있다 혹은 다가구 이제 뭐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죄악시 되고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게 마치 가진 자가 예. 생태를 쓰는 것처럼 예. 자꾸 비춰지는 언론 보도나 예. 어떤 정보의 분위기가 있다 보니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작 그 당사자들도 쉽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사회적으로는. 뭐 이번에 발표한 정책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 이상의 주택은 대출을 규제한다. 네, 15, 사실은 15억 이상이죠. 예, 뭐 우리나라가 일단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자본주의를 일단 기본적인 경제 아니, 체제로 내 하고 사유재산으로 있는데 내가 대출을 받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 계신 분들도 뭐 이 방송을 보실 리는 없겠지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자, 대한민국의 그리고 가진 자들의 그러니까 자산의 집중도가 부동산이 높아요. 네. 그럼 그 부동산을 갖다가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 지금 현실적으로는 양도세라든지 기타 세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판매를 해서, 그러니까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팔아봐야 얼마 안 남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갖다가 유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금융기관도 물론 안정적인 담보를 가지고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돈을 거기 굴리는 때문에. 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돈의 흐름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 게요. 집값이 잡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거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의 흐름을 막게 하는 게, 이게 부동산에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흐름만 막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내수 경제에서 움직이는 모든 돈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큰 돈이 흐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최저임금 상승해가지고 경기가 나빠졌다? 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을 통한 그 현금 유동화를 갖다가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버렸죠. 예, 돈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흐르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소비를 덜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집을 살려고 해도 나오는 게 없으니 예를 들어 사고 그렇죠. 싶은 사람들도 예.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는 그냥 시장에 개입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이 똑똑하면 개입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멍청한 대가리에 똥만 찼으면 예. 그냥 안 건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자, 주식이 오른다고, 물론 이제 일정 부분 오르는 경우에 이제 거래를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네. 있겠지만, 자, 주가가 오르는 거는 아무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위험하다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니까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자, 그런 개입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에요. 자, 부동산이 오른다. 주가가 오른다. 자,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없어요. 자, 삼성전자 주식도 내가 100주만큼 살고 싶으면 그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내가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다. 그냥 10억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10억이 없는 사람이 1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냥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네, 맞아요. 그냥 현실을 계속 부정을 하고 10억짜리 집을 1억으로 낮추고 싶다? 자, 1억으로 낮춘다 한들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1억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집을 살 것 같아요? 2002년도에 그 뭐 인터넷 한참 다군 선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유명하신 분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네. 그 말 듣고 집 안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이 집이라는 건 단순한 의식주에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 내가 큰 돈을 묶어놓고
묶여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 집이 예. 일종의 나의 주거지일 뿐만 아니라 예. 나의 투자처이기도 해요. 그렇죠. 얘가 1년이 지나고 동시에 2년이 이루어지는.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예. 그래도 은행에 갖다 박아놓는 것보다는 예. 많이 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큰 돈을 가지고 집을 사니 예. 이 개념 머릿속에 박혀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집 거래를 막아버린다거나 예를 들어 집값을 떨군다. 예. 그럼 집값을 억지로 떨궜다고 칩시다.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면 모두가 해피할 것 같습니까? 뭐 일단 돈을 가진 금융기관부터 사람도 망하죠. 집을 안 사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나간 대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집값이 떨어지면 회수가 안 돼요. 예. 그럼 은행에서 집을 뺏어 오겠죠. 예.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도 거래에 나왔고 예. 자 이제 그러면 1억까지 떨어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 얘가 사겠냐고요. 예.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예. 나 안 사. 그러면 그냥 주택 공유화, 예. 주택 국유화 예. 이걸 꿈꾸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요. 무서운 생각까지. 아니면 이걸 중국 자본에 예.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를 통째로 넘기고 예.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세입자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예. 이게 지금 북한 빠돌인지 예. 중국 빠돌인지 구별이 안 돼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어떤 빠돌인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사실은 전 서울에 집이 없어요. 그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맞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에 이제 그분들이 가진 자본들이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선진국들 예를 들어보면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또 부동산이 오버슈팅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우 지금 뭐 제주도민들의 삶은 황폐해졌다고 봐야 돼요. 예. 자,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는다고 하면 나중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부동산을 초토화해요. 아마 다 쓸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을 살 수도 없고 물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서 모아놔라. 예. 그러니까 이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글로벌 시대에 이제 외국 자본도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을 못 사고 이제 외국인들이 집을 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도 이제 애국심과 네. 민족을 따지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요 이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아마 제가 장담컨대 20년 안에 외국인들이 거의 50% 이상 아마 소유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고 왜냐하면 하면 지금 실제로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슬슬 풀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년도 안 걸릴 수 있고요. 제주도가 그렇게 됐는데 불과 몇 년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자유구역을 만들고 서울 나서. 같은 경우도 지금 예.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20, 30대 청년들이 나는 집이 없으니까, 뭐 우리 집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뭐 한국을 떠나서 살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국이나 나라에 살 거면 예. 예를 들어 적어도 한국인들이 한국 땅 안에서 거래를 하고 먹고 살게 해주는 거랑 외국인들이 집을 샀을 때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투기 지역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임대료가 목적이 되는 거고 예.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홍콩이나 뭐 뉴욕 같은 데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일반 그렇죠. 서민들이. 일반인들이. 이 서울이 그렇게 돼버렸을 때 이 공동화 현상 예. 이런 건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거를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총선 하나만 생각하고 저는 그게 너무 역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국민까지는 아니고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 뭐 지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은 나중에라도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그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장난에 뭐 어떤 최소한 반대의 목소리도 내시고 그동안에 이제 머릿속에 세뇌되었던 이분법적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가치관을 타파하셔야 돼요. 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네.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재산이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그 많은 재산으로 엉뚱한 짓을 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그 행동이 문제인 거지. 그렇죠. 단순하게 재산이 많고 집이 있고 비싼 집이 있고 연봉이 높고 이게 왜 죄악시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부에서도 뭐
시장에 개입하려는 정책은 그냥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하지 마시라고요. 예, 뭐 이게 결과가 좋았으면 저희도 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는데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들을 지금 재탕 삼탕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하긴 그런데 뭐 전두환 때려 죽일 듯이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적어도 전두환 대통령은요 예전에 예. 자기가 정권 초기에 예. 경제부총리로 앉힌 사람은 예. 자기한테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경제를 모르니 예. 당신이 알아 잘해라. 당신은 박사 아니냐. 예.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문제가 아니다. 예. 당신 대한민국 사람이니 대한민국 위해서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 거 예. 지지해 줄 테니 예. 그 정도 그릇은 되라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는 뭐 이야기가 좀 옆으로 셉니다만은 아웅산 폭파 사건 때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꼴된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진짜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인재들은 다 인재들이 죽었죠. 다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이면 그 정도 그릇은 돼야 돼. 자꾸 내 편만 안 치고 어디 마누라랑 친한 여자 안 치고 대통령이 그 조치를 떠니까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친한 언니 안 치고. 그게 지금 씨발 문재인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아, 또 열받네 진짜. 아니 탄핵시킨 년이랑 다른 게 뭐냐고 문재인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최순실이랑 뭐가 다르냐고. 김현미 김현민이 유은혜 하는 애들이 최순실이랑 다른 게 뭐냐고. 자격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이 나라가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좀 침묵하겠습니다. 예, 엉망이 됐는데 이게 엉망진창이지. 이쪽으로 캄다운 하시고 하여간에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올바른 투표를 네. 하시고 저희가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네, 저는 다 싫어요 지금 예, 대한민국 뭐 정당은. 그래서 뭐 앞번 방송에 뭐 국회의원도 몇 번 이상 하면 안 된다, 장차관도 겸임하면 안 된다. 할 거면 뭐 교수가 또 글로 가면은 교수직 내려놔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민간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아는, 그러니까 내가 챙겨야 되는 식구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앉혀야죠. 어떤 수장을 앉혀가지고 뭐 이게 정상화를 시켜야지. 지금 반 정도 좀 조금 더 지났죠?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근데 지금 이 지경이면 이제 레임덕 시작이 돼버리면 이제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분들도 좀 반성하시고 좀 잘합시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잘 좀 하세요. 이게 야당이 병신짓을 하니까 그거 믿고 지금 까부는 거거든요. 이번 정권도. 하여간에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겨울이니까 제주도민들 귤 농사 많이 지으시니까 귤 많이 사드시라고 귤 하나씩 이렇게 한번 뭐 이것도 뭐 광고 위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아니, 제주도민들 힘내십시오. 예, 진짜. 힘내시고요. 중국 자본에 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